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을 가운데 두고 북미 정상회담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겁니다. 북한과 스웨덴은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북미 정상회담 전에 석방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스톡홀름 현지에서 동정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15일 저녁 늦게 공항에 도착한 리용호 외무상은 곧바로 스웨덴 외교부를 향했습니다. 발스트램 장관과의 회담은 거의 자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북미 대화에 앞서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영사 업무를 대행하는 스웨덴은 지난해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석방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Otto was brought home largely with the help of Sweden. 스웨덴 정부 연구소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방문 기간 미국과의 직접 접촉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o our understanding is that there is a meeting taking plac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Swedes, but we are not sending any representation. 당초 이틀간 머물 예정이던 리 외무상의 체류 기간이 하루 더 늘어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한 이후 관련된 북한의 첫 공식 일정인 만큼 리 외무상의 일거수일투족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실무 협의를 3월 말에 하자고 북측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또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징검다리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회담 준비를 위해 3월 말 고위급 실무 협의를 하자고 북한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우리 측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에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대표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하루 당일치기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앞으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종착역인 비핵화를 위해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징검다리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남북미 3국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비핵화 로드맵을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30-40명 규모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대화 동력 유지를 위해 4월 초에 우리 예술단도 평양에 보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국내 정치 일정이 끝나면 다음 주 고위급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 주석이 김정은에게 어떤 의견을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 정동현 특파원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중국은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中方始终坚定致力于半岛无核化目标，坚定致力于半岛的和平稳定，坚定致力于通过对话谈判解决问题。 시진핑 주석은 특사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다음 주 양회 폐막 이후 고위급 대표단을 북한에 보내 김정은과 만난다는 계획입니다. 상무위원 방북단이 김정은을 만난 것은 2015년 10월 당시 권력 서열 5위였던 류인산 상무위원이 마지막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차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이 평양을 방문했지만 김정은과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표단은 상무위원급이 이끌 가능성이 높아 김정은 역시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평창올림픽에서 한정 상무위원이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교감을 나눈 만큼 북중 간 최고위급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양재치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27일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낳았습니다. 백악관이 부인했지만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압박이 강해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박정은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미주리주 만찬장에서 마이크를 접은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는데 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면서 주한미군 3만 2천 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무역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백악관과 군 수뇌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I believe he would do a victory dance. I think he'd be a happy man if we abrogated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국방부 대변인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을 찾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와 만나 오찬을 함께했지만 워싱턴에 오면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찬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잠깐 만났습니다. 아주 좋은 대화였습니다. FTA 재협상과 철강 관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 거칠고 노골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협상이 잘 진행되더라도 우리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올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네, 북미 회담 관련 소식 국제부 하태원 부장과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키워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은 키워드로요. 찔러보기라는 단어를 골라봤습니다. 자, 북미 회담을 준비 중인 리용호가 급거 스웨덴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한 간접 대화를 통해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찔러본다는 말 풍자적인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인질 석방을 위한 교섭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무엇이 다른 겁니까? 네,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어떤 교섭 차원에서 벌이는 협상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북한은 인질 석방을 할 경우에 대부분 전직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들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네. 2009년 8월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가서 여기자 2명을 빼왔고요. 자, 2010년에 그 당시에도 8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곰즈 미국인을 석방시키기 위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가는 방식을 택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제3국 스웨덴에서 교섭에 응했고요. 미국은 정부 인사를 아예 스웨덴에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네,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조셉 윤 전 대북정책 특별 대표를 통해서였다고요? 네, 조셉 윤은 혼수 상태로 북한에 잡혔다 풀려났는데, 네. 자, 그때 조셉 윤 특별 대표가 가서 네, 오토 원비어라는 풀려났던 대학생을 오토 원비어를. 데리고 네. 왔었죠. 자, 그때 방북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CNN 인터뷰에서 조언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잡아라. 인질 석방 자체가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 당국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 훈수를 하나 던져준 셈입니다. 네, 이 북미 접촉이 과거와는 굉장히 달라진 양상인데 남북 대화도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요? 그렇죠. 평양이 아닌 판문점에서 하고요. 과거에는 2박 3일씩 했는데 이번에는 당일치기로 회담을 한다는 점에서 형식 면에서 물론 다른데, 자, 내용에서도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정상회담 준비위원 단장이죠. 임종석 비서실장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해서 준비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평화체제 정착, 이런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을 직접 다루겠다고 하는데 네.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네, 중요한 의미가 함축돼 있다. 네.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요, 당장은 경제협력이란 과거에 주었던 당근을 주지 않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1, 2차 정상회담과는 확연히 달라진 점인데, 자, 저희가 준비한 시제를 보겠습니다. 2차 정상회담 때 만을 합의를 했는데 경제 사회문화 협력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당근책이 들어 있었고요. 2차 남북 정상회담 2007년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합의 사항 중에 많은 부분이 이 같은 경제 협력 부분 상당히 많은 당근책이 들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최소한 북미 회담 다음에 5월 말에 북미 회담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당근도 주지 않겠다.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이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사실상 경질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네. 이렇게 되면 회담은 누가 준비합니까? 네. 자, 5월 정상회담 연기설까지 나왔지만 백악관은 네. 일단 부인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틸러슨, 빅터 차, 그리고 조셉 윤까지 모두 낙마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모두 네.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보일 폼페이오, CIA 국장이지만 국무장관이 될 사람, 그리고 매튜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2명이 정상회담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주 대북 강경파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대북 강경파다.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하태원 부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올 들어 부산 경남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올 들어 벌써 4번째 부산에 간 것인데 거기에서 나는 부산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민주당을 위한 선거 일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항 신항을 찾았습니다. 10여 분간 연설에선 부산을 45번이나 언급하며 부산의 꿈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부산항과 조선소를 보면서 자란 부산의 아들입니다. 바다를 보며 꿈을 피웠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경남 지역을 방문한 건 올해 들어 이번이 4번째, 취임 이후론 10번째입니다. 지방선거가 3달 남은 상황에서 잦은 PK행을 두고 야권에선 지방선거 행보란 비판도 나옵니다. 사실상의 민주당 지원에 나선 걸 보니 민심이 심각하게 위반되는 것에 대해 불안하긴 한가 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방문이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며 대통령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국가 일정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많이 내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원내 1당 자리를 지키는 것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이 출마를 만류하고 있는데 요즘 미투 파문으로 교통정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김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번 지방선거에 차출할 현역 국회의원 수를 최대 3명까지로 한정했습니다. 너도 나도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출마했다가는 5석 차이로 버티고 있는 원내 1당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역원들이 많이 하게 되면 제1당의 지위와 기호 가번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출마 숫자를 2명 선에서 맞출 것이고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던 전현희 의원, 부산시장에 관심을 뒀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전남지사에 출마하려던 이계호 의원도 당의 만류로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유력 후보들이 미투 폭로 등 성추문에 휘말리며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 악화 우려 속에 현역 의원이라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충북, 경남 등 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 현역 의원 8명이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교통정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당 지도부는 의원 유출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으로 경선을 4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미투 파문과 여론의 추이에 따라 원내 1당과 지방선거 승리 사이에서 고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열세라고 판단했던 중원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늘 충남 천안을 방문했는데 충절과 예절의 고장에서 민망한 일이 자꾸 생긴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천안을 찾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민주당의 이딴 성추문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이 충절과 예절의 지역에서 최근에 부끄러운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지사의 그릇된 행동과 당초 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충남을 열세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안희정 전 지사의 성추문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불륜 의혹 낙마까지 이어지자 판을 흔들며 중원 공략에 나선 겁니다.
당내에선 이인재 전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충남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인재 전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진지하게 고민 중이고 헌신할 일이 있으면 마다할 수 없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당은 전체 선거 판짜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 울산은 현직 단체장 공천을 확정지었고 충북과 제주 후보도 결정했습니다. 또 충남과 서울, 경남은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투 파문으로 주춤한 사이 자유한국당은 미투 검증까지 마친 무결점 후보를 최대한 빨리 공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빈틈을 철저하게 파고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제3당인 바른미래당 역시 힘있는 후보 찾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합당을 주도했던 안철수 전 대표는 물론이고 특히 유승민 대표에게 출마 요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창당과 함께 선언했던 백의종군을 마감했습니다. 새 사람을 찾고 숨겨진 인재를 발굴해 당의 활력을 찾겠다며 인재 영입위원장으로의 당직 복귀를 신고했습니다. 모레 기자회견을 열어 인재 영입 구상 등을 밝힐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 출마까지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덩달아 유승민 대표를 향한 출마 요구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은 당이 어려우니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다 나가서 선거 판세를 확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지난 6일 당 연찬회에서 유 대표가 안 전 대표와 쌍끌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작 유 대표는 출마설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저는 서울시장이든 경기지사든 출마할 생각 없습니다. 대표로서 책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당 인지도와 지지율이 여전히 낮은 데다 인물난까지 겹치면서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한 바른미래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자유한국당도 스스로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책임 총리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권력의 분산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불행한 역사를 종식시키겠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문건 대통령 책임 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또 한국당은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해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회에 내각 불신임권을 주고 대신 대통령에겐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 서로 견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 자체적으로 뽑는 호선제를 도입해 사법부 독립성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개헌 투표 시기는 국회 합의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6월 지방선거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원칙이 합의된다면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한국당은 다른 야당이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혀 개헌을 놓고 야권연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은 개헌 때 논의할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개헌 구상을 이동재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원인은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 직선제 합의해서 후임 대통령에게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현행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릴 만큼 대통령 1인에 권력이 집중됐다는 비판을 받는데요. 청와대는 최대 8년 동안 정책 단절 없이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가 맞는 이른바 국회 선출 책임 총리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오고 대통령과 권한도 나눠 갖게 됩니다. 하지만 31년 만에 개헌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회 추천 책임 총리에 대해 헌법의 근간인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권한 분산 없는 개헌은 촛불 민심의 역행이며 좌파의 장기 집권 구상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평행선을 달린다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분석 정치부 임수정 차장과 함께 미투와 지방선거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미투가 지방선거, 이제 처음에는 피해자들이 다 고발하는 과정으로 나왔지만 이제 좀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까? 네, 후보가 많아서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경선에서 네. 이 내부 검증용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경기도지사 출마에 나선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먼저 후보들에게 미투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자 다음날 곧바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찬성한다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양 전 시장의 제안에 대해 전해철 의원이 응한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두 사람이 연합전선을 펴서 이 경기도지사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겨냥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전 시장 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한 측근은 이 전 시장 지난 대선 경선에서 터질 거 다 터졌다. 이 미투 검증을 서로 해보자고 하면 이 내부 총질로 이어질 수도 있고 대응을 안 하자니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 난감한 상황을 좀 두 후보가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좀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나올 수 있는 그 미투 국면에서 경기도에서 일단 경쟁이 많이 치열하게 붙었는데 혹시 다른 지역도 비슷한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충남도지사 그 경선에서 네. 예비 후보에서 사퇴를 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불륜 의혹이 제기되자 정치 공작이다, 배후 세력이 있다 이렇게 좀 네. 강하게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륜설을 제기했던 당원이 이 충남도지사 경선에 뛰어든 이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을 돕고 있다면서 이제 배우로 양 의원을 지목을 한 거죠, 의심한 네.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양승조 의원은 아니 도둑질이 문제지 신고한 사람이 잘못이냐 이렇게 네. 이제 서로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었습니다. 신고한 사람, 그 일단 뭐 신고 자체에 대해서 뭐 분명히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네. 뭔가 연관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긴 했던 거군요. 자, 그럼 일단 충남 지역 보면요. 네. 일단 안희정 지사도 물러났고 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예비 후보에서 물러났거든요. 네. 혹시 이런 일들이 잇따라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 얘기처럼 정말 판세나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이 충남 지역 광역단체장 4곳을 다 석권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마케팅에, 안희정 마케팅에 전략이 필요 없을 정도로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봤었는데 돌발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충청이 이제 우세 지역에서 이제 최소 경합 지역은 됐다고 좀 보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고 이제 충청 대망론이 거론되던 안 지사가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충청 민심이 출렁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오늘 천안에 가서 이 충청인의 자존심을 세우는 게 가장 시급하다. 네. 그 점을 교묘하게 정확하게 파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전략 공천을 해서 아예 뭐 새 판을 짜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핵심 인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안전 지사는 무너졌지만 네. 우리한테는 지지율이 높은 문재인 대통령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다.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전략밖에는 이제 남은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 이제 구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경기, 충남뿐만 아니라 이제 정봉주 전 의원 문제 때문에 결국 선택의 좀 기로에 쓴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정리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오늘 오전에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정봉준 전 의원의 이제 복당 문제를 논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워낙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이 결과를 정말 최대 밀봉에 붙여서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 회의까지는 그 외부로 발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 전 의원은 당초 오늘 이 복당 문제를 매듭 짓고 모레 일요일에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었는데 네. 이 결론이 안 나니까 내일 뭐 다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건 이제 법률적인 문제 뭐 서로 고소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초 정 전 의원은 오늘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거라면서 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당일에 이 780장의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거든요. 네. 그런데 곧바로 이 미투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인터넷 매체가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이제 맞고소하면서 네. 상황이 좀 다시 좀 얽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월요일쯤에 가닥이 잡힐 텐데 결국 큰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또 하나 생길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임수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6.13 지방선거 예비 후보를 날리는 대형 현수막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외벽을 거의 덮다시피 하다 보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들어오고 환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단속할 규정이 없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선거 사무실 위층에 있는 이 병실은 한낮에도 전등을 켜야 합니다. 예비 후보 현수막이 창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람도 안 들어오고 밖에도 못 보고 우리가 꼭 기적사인 것 같아요. 냄새도 나지요. 이것이 바람이 안 통한 게. 의료진들은 환자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노인병동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면 이제 피부병이 생깁니다. 하루 이틀 아니고 한개 안 되고 햇빛 안 도니까 생기죠.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선거사무소는 부랴부랴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던 이 빌딩 세입자들도 괴롭기는 마찬가지. 빌딩 창문을 뒤덮은 선거 현수막에 턱턱 숨이 막힙니다. 여기하고 이쪽은 전부 다 막혀있죠. 답답하죠. 네, 보이면 돼, 안 보이니. 전국 곳곳에선 지방선거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광고물 철거를 못해요. 광고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사무실이 없는 건물에 후보 현수막을 걸면 불법이지만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에는 크기와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도 규정탓만 합니다. 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선거법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하나마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국민을 위한 일꾼을 뽑겠다는 선거지만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는 실종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회사 돈과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검찰이 압수한 비자금 관리 장부에는 이 전 대통령의 큰딸 주연 씨의 세금을 지출한 정황으로 보이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영포 빌딩에서 압수한 비자금 장부에는 영문 알파벳이 자주 등장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매월 400만 원씩 알파벳 N에 지출됐다는 기록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또 6억 4천만 원을 입금한 CH는 천신일 세중 회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부에서는 2007년 11월 JY 세금이라는 항목으로 600만 원을 출금한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정모 씨에게서 JY는 이 전 대통령의 큰딸 주연 씨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들은 장부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입출금한 기록이라고도 진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딸의 세금까지 낸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영포 빌딩에서 나온 장부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며 검찰이 확보한 자료들은 모두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검찰은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 전에 이 전 대통령이 논현동 자택 등을 처분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 원대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범죄 수익은 추징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그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추징 보전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36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내곡동 자택 등 58억 원대 재산을 동결시켜달라고 요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전 대통령도 추징 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 여부 언제쯤 결정하실 예정인가요?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문 총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성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김지은 씨는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서연 기자입니다. 김지은 씨는 최근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를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이후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되고 있다며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이에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떠돌고 있는 허위 정보 등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누리꾼들이 김 씨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며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겁니다. 피해자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견된 2차 피해들을 저희가 목도하면서 수사 사각에 필요한 부분들은 조율을 해나가려고. 아울러 협의회 측은 허위 정보와 악의적인 댓글들을 수집해 경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김 씨의 아버지가 보수정당 출신이라는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네, 술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다면 일단 도망치자. 방송인 이창명 씨의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정나면서 누리꾼들이 보인 반응은 이처럼 냉소적이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차량으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이창명 씨는 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21시간 만에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하신 거 맞습니까? 안 했습니다. 술을 못 마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선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음주 정황이 나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만큼 술을 마셨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1, 2심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두고 SNS 등에는 음주 사고를 내면 일단 도망치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경찰도 이미 음주 측정 방식 개선에 나섰습니다. 현재로선 소변 검사로 음주량을 측정하는 방식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액 검사는 측정 전 12시간 동안의 음주 사실만 확인할 수 있지만 소변 검사는 이 기간이 2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몸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오랜 기간 우리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경찰은 소변 검사 방식의 음주 기준치를 정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명 넘게 사망했었죠. 그 죽음의 현장에서 119 신고를 했던 여학생의 절규가 공개됐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책상 밑에 가까스로 몸을 숨긴 학생들. 총탄 소리가 들리자 비명을 지릅니다. 끔찍한 살육의 현장에서 한 여학생이 다급하게 911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Stoneman Douglas High School. Please, she's coming in the hallway. Please, he's shooting at us. Please, please, I'm begging you, please. 생자를 넘나드는 순간에서 여학생은 절규합니다. Please, please, there's people here. There's people. They're all bleeding. They're gonna die. 최악의 참사 이후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고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학생들은 릴레이 행진 시위를 벌였습니다. We must let Parkland be the last time. We will not wait for another mass shooting before we fight for change. 행진은 참사 희생자 17명을 추모하기 위해 미국 동부 지역에서 서부 지역까지 순차적으로 17분간 열렸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조금 전 크레인 전복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이삿짐을 옮기는 대형 사다리가 넘어지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죠. 오늘 오전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도로 옆으로 이삿짐을 옮기던 사다리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모습인데 이 아파트 방음벽을 그대로 덮쳤고 도로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사고가 난 건 오전 10시 30분인데요.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방음벽과 도로 표지판이 부서졌고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다리가 넘어진 원인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20m 길이의 사다리가 이 갑자기 부는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겁니다. 이번 달에 비슷한 사고가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지난 3일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 단지인데요. 역시 대형 사다리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화단으로 쓰러졌는데 14층 높이에서 쓰러졌습니다. 대구에서도 지난 1일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다리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이 법적 규정은 있지만 강풍에 대비한 안전 수칙 등은 없습니다. 이 사다리차 사고는 주로 바람이나 또 무리한 과적, 그리고 지지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 예방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터치 두 번째 이야기는 고급 외제차로 보험 사기를 친 일당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죠. 늦은 밤 도로를 달리던 차량, 깜빡이를 켜며 차선 변경을 하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37살 김모 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BMW, 벤츠, 외제 차량을 이용해 진로 변경이나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37차례에 걸쳐 보험사에 챙긴 돈은 1억 7천만 원. 김 씨는 이미 동종 전과로 교도소도 다녀왔는데요. 출소 직후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습관처럼 두세 번, 네 번 지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어서 로또 중에 로또라는 재건축 단지가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그 견본주택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현금 9억 원이 있어야 계약할 수 있는 곳인데도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8단지를 재건축에 짓는 BH자이 개포 견본주택입니다. 새벽부터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리면서 개관 시간인 오전 10시 전부터 대기줄은 이미 대로변까지 이어졌고 일대 교통이 마비되기까지 했습니다. 줄 섰죠. 엄청 서. 2시간. 분양가도 괜찮고 딴 데보다 좀 싸잖아요. 주변 시세보다 10% 낮은 분양가로 로또 아파트로 불렸는데요. 견본주택이 연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보시다시피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을 서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부에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왔다는 중장년층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중도금 집단 대출이 불가능한 곳이어서 최소 9억 원 정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데 부담감도 크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할 때까지 분양한다? 중도금 선수는 않습니다. 나는 내 시동이 아파트를 설립합니다. 구름 인파가 몰리자 시공사도 놀라는 반응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 예순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돼. 이제 열풍이 불면서 높은 경쟁률로 끝난다면 결국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인 신규 분양 시장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도 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취지의 중도금 대출 억제가 오히려 현금 부자들에겐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따스한 햇살 덕분에 예상보다는 덜 쌀쌀했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싸늘함은 있지만 그래도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시민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지는데요. 다행히 주말부터는 온기가 깃들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진 많이 싸늘하실 겁니다. 일부 지역은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서울이 1도, 대전과 대구가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13도, 광주가 15도 등으로 온화하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잘 대비하시면 나들이길도 무난하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따뜻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흐리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는 밤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해상에 강풍이 우려됩니다. 물결은 최고 4, 5m까지 높게 일 텐데요. 해안가 여행객들은 더욱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봄비가 자주 옵니다. 월요일엔 남부, 수요일엔 전국에 걸쳐 오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은 잠시 쌀쌀하지만 비가 그치면 봄 향기가 더 짙어질 전망입니다. 남녘에는 이미 봄꽃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중부 지역은 3월 하순부터 꽃망울을 하나둘씩 터뜨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무르익은 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국동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영포 빌딩에서 압수한 비자금 장부에는 영문 알파벳이 자주 등장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매월 400만 원씩 알파벳 N에 지출됐다는 기록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또 6억 4천만 원을 입금한 CH는 천신일 세중 회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부에서는 2007년 11월 JY 세금이라는 항목으로 600만 원을 출금한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정모 씨에게서 JY는 이 전 대통령의 큰딸 주연 씨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들은 장부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입출금한 기록이라고도 진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딸의 세금까지 낸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영포 빌딩에서 나온 장부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며 검찰이 확보한 자료들은 모두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검찰은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 전에 이 전 대통령이 논현동 자택 등을 처분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 원대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범죄 수익은 추징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그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추징 보전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36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내곡동 자택 등 58억 원대 재산을 동결시켜달라고 요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전 대통령도 추징 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 여부 언제쯤 결정하실 예정인가요?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문 총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성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김지은 씨는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서연 기자입니다. 김지은 씨는 최근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를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이후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되고 있다며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이에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떠돌고 있는 허위 정보 등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누리꾼들이 김 씨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며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겁니다. 피해자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견된 2차 피해들을 저희가 목도하면서 수사 사각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율을 해나가려고. 아울러 협의회 측은 허위 정보와 악의적인 댓글들을 수집해 경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김 씨의 아버지가 보수정당 출신이라는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네, 술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다면 일단 도망치자. 방송인 이창명 씨의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정나면서 누리꾼들이 보인 반응은 이처럼 냉소적이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차량으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이창명 씨는 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21시간 만에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하신 거 맞습니까? 안 했습니다. 술을 못 마십니다. 혈액 검사에선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음주 정황이 나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만큼 술을 마셨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1, 2심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두고 SNS 등에는 음주 사고를 내면 일단 도망치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경찰도 이미 음주 측정 방식 개선에 나섰습니다. 현재로선 소변 검사로 음주량을 측정하는 방식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액 검사는 측정 전 12시간 동안의 음주 사실만 확인할 수 있지만 소변 검사는 이 기간이 2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몸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오랜 기간 우리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경찰은 소변 검사 방식의 음주 기준치를 정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명 넘게 사망했었죠. 그 죽음의 현장에서 119 신고를 했던 여학생의 절규가 공개됐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책상 밑에 가까스로 몸을 숨긴 학생들. 총탄 소리가 들리자 비명을 지릅니다. 끔찍한 살육의 현장에서 한 여학생이 다급하게 911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Stoneman Douglas High School. Please be calling on hallway. Please be shooting at us. Please. Please, I'm begging you, please. 생자를 넘나드는 순간에서 여학생은 절규합니다. Please, please, there's people here. There's people. They're all bleeding. They're gonna die. 최악의 참사 이후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고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학생들은 릴레이 행진 시위를 벌였습니다. We must let Parkland be the last time. We will not wait for another mass shooting before w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을 가운데 두고 북미 정상회담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겁니다. 북한과 스웨덴은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북미 정상회담 전에 석방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스톡홀름 현지에서 동정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15일 저녁 늦게 공항에 도착한 리용호 외무상은 곧바로 스웨덴 외교부를 향했습니다. 발스트램 장관과의 회담은 거의 자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북미 대화에 앞서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전초전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영사 업무를 대행하는 스웨덴은 지난해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석방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Otto was brought home largely with the help of Sweden. 스웨덴 정부 연구소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방문 기간 미국과의 직접 접촉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o our understanding is that there is a meeting taking plac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Swedes, but we are not sending any representation. 당초 이틀간 머물 예정이던 리 외무상의 체류 기간이 하루 더 늘어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한 이후 관련된 북한의 첫 공식 일정인 만큼 리 외무상의 일거수일투족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실무 협의를 3월 말에 하자고 북측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또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징검다리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회담 준비를 위해 3월 말 고위급 실무 협의를 하자고 북한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우리 측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에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대표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하루 당일치기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앞으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종착역인 비핵화를 위해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징검다리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남북미 3국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비핵화 로드맵을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30-40명 규모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대화 동력 유지를 위해 4월 초에 우리 예술단도 평양에 보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국내 정치 일정이 끝나면 다음 주 고위급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 주석이 김정은에게 어떤 의견을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 정동현 특파원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중국은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中方始终坚定致力于半岛无核化目标，坚定致力于半岛的和平稳定，坚定致力于通过对话谈判解决问题。 시진핑 주석은 특사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다음 주 양회 폐막 이후 고위급 대표단을 북한에 보내 김정은과 만난다는 계획입니다. 상무위원 방북단이 김정은을 만난 것은 2015년 10월 당시 권력 서열 5위였던 류인산 상무위원이 마지막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차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이 평양을 방문했지만 김정은과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표단은 상무위원급이 이끌 가능성이 높아 김정은 역시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평창 올림픽에서 한정 상무위원이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교감을 나눈 만큼 북중 간 최고위급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양재치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27일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낳았습니다. 백악관이 부인했지만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압박이 강해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박정은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미주리주 만찬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는데 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면서 주한미군 3만 2천 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무역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백악관과 군 수뇌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I believe he would do a victory dance. I think he'd be a happy man if we abrogated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국방부 대변인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을 찾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와 만나 오찬을 함께했지만 워싱턴에 오면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찬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잠깐 만났습니다. 아주 좋은 대화였습니다. FTA 재협상과 철강 관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 거칠고 노골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협상이 잘 진행되더라도 우리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올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네, 북미 회담 관련 소식 국제부 하태원 부장과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키워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은 키워드로요. 찔러보기라는 단어를 골라봤습니다. 자, 북미 회담을 준비 중인 리용호가 급거 스웨덴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한 간접 대화를 통해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찔러본다는 말 풍자적인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인질 석방을 위한 교섭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무엇이 다른 겁니까? 네,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어떤 교섭 차원에서 벌이는 협상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북한은 인질 석방을 할 경우에 대부분 전직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들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네. 2009년 8월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가서 여기자 2명을 빼왔고요. 자, 2010년에 그 당시에도 8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곰즈 미국인을 석방시키기 위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가는 방식을 택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제3국 스웨덴에서 교섭에 응했고요. 미국은 정부 인사를 아예 스웨덴에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네,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조셉 윤 전 대북정책 특별 대표를 통해서였다고요? 네, 조셉 윤은 혼수 상태로 북한에 잡혔다 풀려났는데 네. 자, 그때 조셉 윤 특별 대표가 가서 네, 오토 원별한 대학생을 데리고 왔었죠. 자, 그때 방북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CNN 인터뷰에서 조언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잡아라. 이제 석방 자체가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 당국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 훈수를 하나 던져준 셈입니다. 네, 이 북미 접촉이 과거와는 굉장히 달라진 양상인데 남북 대화도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요? 그렇죠. 평양이 아닌 판문점에서 하고요. 과거에는 2박 3일씩 했는데 이번에는 당일치기로 회담을 한다는 점에서 형식 면에서 물론 다른데 자, 내용에서도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정상회담 준비위원 단장이죠. 임종석 비서실장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해서 준비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평화체제 정착 이런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을 직접 다루겠다고 하는데 네.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네, 중요한 의미가 함축돼 있다. 네.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요. 당장은 경제협력이란 과거에 주었던 당근을 주지 않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1, 2차 정상회담과는 확연히 달라진 점인데 자, 저희가 준비한 시제를 보겠습니다. 1차 정상회담 때 많은 합의를 했는데 경제 사회문화 협력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당근책이 들어 있었고요. 2차 남북 정상회담 2007년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합의 사항 중에 많은 부분이 이 같은 경제 협력 부분 상당히 많은 당근책이 들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최소한 북미 회담 다음에 5월 말에 북미 회담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당근도 주지 않겠다.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이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을 사실상 경질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네. 이렇게 되면 회담은 누가 준비합니까? 네. 자, 5월 정상회담 연기설까지 나왔지만 백악관은 네. 일단 부인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틸러슨, 빅터 차, 그리고 조셉 윤까지 모두 낙마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모두 네.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보일 폼페이오, CIA 국장이지만 국무장관이 될 사람, 그리고 매튜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2명이 정상회담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주 대북 강경파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대북 강경파다.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하태원 부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올 들어 부산 경남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올 들어 벌써 4번째 부산에 간 것인데 거기에서 나는 부산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민주당을 위한 선거 일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현직 대통령으론 12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항 신항을 찾았습니다. 10여 분간 연설에선 부산을 45번이나 언급하며 부산의 꿈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부산항과 조선소를 보면서 자란 부산의 아들입니다. 바다를 보며 꿈을 피웠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경남 지역을 방문한 건 올해 들어 이번이 4번째, 취임 이후론 10번째입니다. 지방선거가 3달 남은 상황에서 잦은 PK행을 두고 야권에선 지방선거 행보란 비판도 나옵니다. 사실상의 민주당 지원에 나선 걸 보니 민심이 심각하게 위반되는 것에 대해 불안하긴 한가 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방문이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며 대통령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국가 일정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많이 내서 승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원내 1당 자리를 지키는 것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이 출마를 만류하고 있는데 요즘 미투 파문으로 교통정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김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번 지방선거에 차출할 현역 국회의원 수를 최대 3명까지로 한정했습니다. 너도 나도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출마했다가는 5석 차이로 버티고 있는 원내 1당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역원들이 많이 하게 되면 제1당의 지위와 기호 가번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출마 숫자를 2명 선에서 맞출 것이고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던 전현희 의원, 부산시장에 관심을 뒀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전남지사에 출마하려던 이계호 의원도 당의 만류로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유력 후보들이 미투 폭로 등 성추문에 휘말리며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 악화 우려 속에 현역 의원이라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충북, 경남 등 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 현역 의원 8명이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교통정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당 지도부는 의원 유출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으로 경선을 4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미투 파문과 여론의 추이에 따라 원내 일당과 지방선거 승리 사이에서 고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열세라고 판단했던 중원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늘 충남 천안을 방문했는데 충절과 예절의 고장에서 민망한 일이 자꾸 생긴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천안을 찾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민주당의 이딴 성추문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이 충절과 예절의 지역에서 최근에 부끄러운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지사의 그릇된 행동과 당초 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충남을 열세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안희정 전 지사의 성추문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불륜 의혹 낙마까지 이어지자 판을 흔들며 중원 공략에 나선 겁니다. 당내에선 이인재 전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충남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인재 전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진지하게 고민 중이고 헌신할 일이 있으면 마다할 수 없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당은 전체 선거 판짜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 울산은 현직 단체장 공천을 확정지었고 충북과 제주 후보도 결정했습니다. 또 충남과 서울, 경남은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투 파문으로 주춤한 사이 자유한국당은 미투 검증까지 마친 무결점 후보를 최대한 빨리 공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빈틈을 철저하게 파고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제3당인 바른미래당 역시 힘있는 후보 찾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합당을 주도했던 안철수 전 대표는 물론이고 특히 유승민 대표에게 출마 요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창당과 함께 선언했던 백의종군을 마감했습니다. 새 사람을 찾고 숨겨진 인재를 발굴해 당의 활력을 찾겠다며 인재 영입위원장으로의 당직 복귀를 신고했습니다. 모레 기자회견을 열어 인재 영입 구상 등을 밝힐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 출마까지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덩달아 유승민 대표를 향한 출마 요구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은 당이 어려우니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다 나가서 선거 판세를 확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지난 6일 당 연찬회에서 유 대표가 안 전 대표와 쌍끌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작 유 대표는 출마설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저는 서울시장이든 경기지사든 출마할 생각 없습니다. 대표로서 책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당 인지도와 지지율이 여전히 낮은 데다 인물난까지 겹치면서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한 바른미래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자유한국당도 스스로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책임 총리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권력의 분산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불행한 역사를 종식시키겠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문건 대통령 책임 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또 한국당은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해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회에 내각 불신임권을 주고 대신 대통령에겐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 서로 견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 자체적으로 뽑는 호선제를 도입해 사법부 독립성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개헌 투표 시기는 국회 합의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6월 지방선거에 부회받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원칙이 합의된다면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한국당은 다른 야당이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혀 개헌을 놓고 야권연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은 개헌 때 논의할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개헌 구상을 이동재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원인은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 직선제 합의해서 후임 대통령에게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현행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릴 만큼 대통령 1인에 권력이 집중됐다는 비판을 받는데요. 청와대는 최대 8년 동안 정책 단절 없이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가 맡는 이른바 국회 선출 책임 총리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오고 대통령과 권한도 나눠 갖게 됩니다. 하지만 31년 만에 개헌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회 추천 책임 총리에 대해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권한 분산 없는 개헌은 촛불 민심의 역행이며 좌파의 장기 집권 구상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평행선을 달린다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분석 정치부 임수정 차장과 함께 미투와 지방선거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미투가 지방선거, 이제 처음에는 피해자들이 다 고발하는 과정으로 나왔지만 이제 좀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까? 네, 후보가 많아서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경선에서 네. 이 내부 검증용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경기도지사 출마에 나선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먼저 후보들에게 미투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자 다음날 곧바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찬성한다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양 전 시장의 제안에 대해 전해철 의원이 응한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두 사람이 연합 전선을 펴서 이 경기도지사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겨냥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전 시장 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한 측근은 이 전 시장 지난 대선 경선에서 터질 거 다 터졌다. 이 미투 검증을 서로 해보자고 하면 이 내부 총질로 이어질 수도 있고 대응을 안 하자니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 난감한 상황을 좀 두 후보가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좀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나올 수 있는 그 미투 국면에서 경기도에서 일단 경쟁이 많이 치열하게 붙었는데 혹시 다른 지역도 비슷한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충남도지사 그 경선에서 네. 예비 후보에서 사퇴를 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불륜 의혹이 제기되자 정치 공작이다, 배후 세력이 있다 이렇게 네. 좀 강하게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륜설을 제기했던 당원이 이 충남도지사 경선에 뛰어든 이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을 돕고 있다면서 이제 배우로 양 의원을 지목을 한 거죠, 의심한 네.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양승조 의원은 아니 도둑질이 문제지 신고한 사람이 잘못이냐 이렇게 네. 이제 서로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었습니다. 신고한 사람, 그 일단 뭐 신고 자체에 대해서 뭐 분명히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네. 뭔가 연관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긴 했던 거군요. 자, 그럼 일단 충남 지역 보면요. 네. 일단 안희정 지사도 물러났고 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예비 후보에서 물러났거든요. 네. 혹시 이런 일들이 연달아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 얘기처럼 정말 판세나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이 충남 지역 광역단체장 4곳을 다 석권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마케팅에, 안희정 마케팅에 전략이 필요 없을 정도로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봤었는데 돌발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충청이 이제 우세 지역에서 이제 최소 경합 지역은 됐다고 좀 보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고 이제 충청 대망론이 거론되던 안 지사가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충청 민심이 출렁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오늘 천안에 가서 이 충청인의 자존심을 세우는 게 가장 시급하다. 네. 그 점을 교묘하게 정확하게 파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전략 공천을 해서 아예 뭐 새 판을 짜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핵심 인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안전지사는 무너졌지만 네. 우리한테는 지지율이 높은 문재인 대통령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다.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전략밖에는 이제 남은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 이제 구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경기, 충남뿐만 아니라 이제 정봉주 전 의원 문제 때문에 결국 선택의 좀 기로에 쓴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정리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오늘 오전에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정봉준 전 의원의 이제 복당 문제를 논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워낙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이 결과를 정말 최대 밀봉에 붙여서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 회의까지는 그 외부로 발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 전 의원은 당초 오늘 이 복당 문제를 매듭 짓고 모레 일요일에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었는데 네. 이 결론이 안 나니까 내일 뭐 다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건 이제 법률적인 문제 뭐 서로 고소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초 정 전 의원은 오늘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거라면서 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당일에 이 780장의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거든요. 네. 그런데 곧바로 이 미투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인터넷 매체가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이제 맞고소하면서 네. 상황이 좀 다시 좀 얽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월요일쯤에 가닥이 잡힐 텐데 결국 큰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또 하나 생길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임수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6.13 지방선거 예비 후보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외벽을 거의 덮다시피 하다 보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들어오고 환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단속할 규정이 없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선거 사무실 위층에 있는 이 병실은 한낮에도 전등을 켜야 합니다. 예비 후보 현수막이 창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람도 안 들어오고 밖에도 못 보고 우리가 꼭 기적사인 것 같아요. 냄새도 나지요. 이것이 바람이 안 통한 게. 의료진들은 환자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노인병동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면 이제 피부병이 생깁니다. 하루 이틀 아니고 한개 안 되고 햇빛 안 도니까 생기죠.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선거사무소는 부랴부랴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던 이 빌딩 세입자들도 괴롭기는 마찬가지. 빌딩 창문을 뒤덮은 선거 현수막에 턱턱 숨이 막힙니다. 여기하고 이쪽은 전부 다 막혀있죠. 답답하죠. 네, 보이면 돼, 안 보이니. 전국 곳곳에선 지방선거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광고물 철거를 못해요. 광고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사무실이 없는 건물에 후보 현수막을 걸면 불법이지만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에는 크기와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도 규정탄만 합니다. 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선거법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하나마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국민을 위한 일꾼을 뽑겠다는 선거지만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는 실종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회사 돈과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검찰이 압수한 비자금 관리 장부에는 이 전 대통령의 큰딸 주연 씨의 세금을 지출한 정황으로 보이는 기록도 있었습니다.